그냥 척하면 척.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뚝뚝뚝. 웨이트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턱걸이. 이런 거 보여줘야지. 저는 정말 부끄러운 게 아이고 나이스.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진짜 후배들한테도 권유를 하기에도 사실 좀 미안했어요. 그 정도로 사실 열악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방이큐형의 김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뒤에 보이는 배경이 다르시죠? 제 클라이밍 취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국가대표 아이스 클라이밍 팀 신윤선 선수, 김민철 선수를 모셔서 아이스 클라이밍과 클라이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페이스 애슬리트 팀에 소속되어 있고요. 19년째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 중인 신윤선이라고 합니다. Last night, qualified for final. Plenty of coffee this morning. A very talented athlete. It was beautiful climbing. 안녕하십니까. 현재 아이스 클라이밍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특수산악구조대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철입니다. 민철이 형 너무 여유로우신데. 제가 두 분을 처음 본 게 언제였죠?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어깨 부상을 심하게 네네네. 다쳐서 클라이머이신데 한의학 쪽으로 이렇게 치료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20년도 이제 청송 월드컵 때 그때 처음 오셔서 팀닥터로 활동하시는 걸 제 기억엔 그게 처음이에요. 그때 인상 깊은 사건이 있었죠. 그때 허벅지를 이제 찌르면서 제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내려오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도 한번 여기도. 찌르고 이거는 이제 다른 경기 때 아이스 클라이밍 사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종목이기도 해요. 다른 이제 클라이밍 종목들은 우리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이스 클라이밍은 또 이렇게 바일이라는 도구를 쓰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서는 더더욱 위험한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다른지. 기본적으로 뭐 중력에 반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밸런스라든가 그런 중심을 잡는 원리는 비슷해요. 그렇지만 몸에 큰 근육을 좀 더 아이스 클라이밍에서 많이 쓰고 지구력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정신적으로도 약간 좀 아이스 클라이밍이 불안한 거를 견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테크닉도 많이 다르거든요. 각각의 매력이 있고 명확하게 차이는 이 감각적인 차이. 어떻게 클라이밍을 시작하게 됐는지. 처음에 대학교를 들어가서 친구가 산악부 동아리를 이제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갔다가 산 쪽으로 계속 취업을 하게 됐고 기회가 되면 해외 원정 가서 벽 등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미리 운동을 해놓자. 집 근처에 클라이밍장이 있는 거예요. 등록을 했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대회가 있는 거예요. 성적이 올라가니까 좀 짜릿하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대학생 때였어요. 여러 가지 스포츠에 호기심이 많아서 깨작깨작 하고 있었는데 TV에서 암벽 등반한 걸 본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산에 따라다니면서 선배님들이 겨울 되니까 빙벽 등반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빙벽을 또 따라갔다가 대회도 출전하고 성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게 재미가 들려서 너무 열심히 한 거죠. 정신 차리고 국가대표가 돼 있어. 국가대표이지만 올림픽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동계올림픽에 넣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그 대회 관계자분이 직접 한국에 청송대회 때 답사도 하고 뭐 방문해서 루트 세팅도 같이 하는 걸 보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좋은 소식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는 나왔는데 아직은 한 기다려야 되지 않나 희망적으로 보고 있어요. 올림픽의 종목이 되면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질 것 같으세요? 저희가 다 이제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스포츠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새로운 이제 훈련 장소가 또 생길 수 있고 저희가 못 해왔던 훈련들을 이제 다양하게 코치진을 통해서 몸 컨디션까지 이제 다 케어하면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뀔 것 같아요. 만약에 동계올림픽에 채택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이쪽으로도 진로를 내가 택할 수 있겠구나 해서 선수 이익도 더 많아질 거고 선수들 층도 두꺼워질 거고 자연스레 스폰서도 더 많아지고 대회도 많아지고 이 스포츠가 되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후배들한테도 권유를 하기에도 사실 좀 미안했어요. 내가 뭐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못하면서 이거 해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약간 안타까운 점이 많았었죠. 그러면 어떻게 국가대표를 선발하는지
저희 아이스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1차전과 2차전으로 선발전이 이제 나뉘어요. 1차전 같은 경우는 그 해가 시작하는 1월이나 2월 중에 선발전이 이제 1차전이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2차전으로 해서 이제 두 개의 성적을 합산해서 그 성적으로 해서 국가대표가 선발이 됩니다. 팀 닥터는 선수분들이 이렇게 저랑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만난 인연들이 좀 있었어요. 저랑 같이 운동도 한 선수들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먼저 저를 불러줬어요. 우리 선수들한테 다음날 이제 월드컵 때 조금 더 손을 봐주면 성적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면서 저는 그런 인연으로 이제 팀 닥터가 시작이 됐어요. 보통 그 클라이밍에 이해가 없으시면 그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일일이 설명을 해도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클라이밍 하시니까 그냥 척하면 척.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뚝뚝뚝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쉽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국가대표는 어떻게 트레이닝을 할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5월 이런 비시즌 때는 달리기를 좀 많이 해요. 국립공원 특수산악 구조되다 보니까 사람을 업고 와야 되고 빠르게 그 환자한테 가야 되고 거의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도 많이 하고 이제 클라이밍도 이제 종종 하러 다녀요. 시즌을 들어가게 되면 클라이밍 하던 거를 아이스 클라이밍으로 전환을 하고, 아이스 클라이밍이라는 게 진짜 아이스 클라이밍이 아니고 이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 툴링장에 가서 드라이 툴링을 하면서 웨이트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웨이트는 너무 많아서 지금 생각보다 문제예요. 제가 이상하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잘 붙다 보니까 따로 웨이트 무게를 치거나 그런 건 많이 안 해요. 그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자기가 하고 싶어야 돼요. 어떤 때는 뭐 4-5시간씩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틈틈이 그냥 조금 하고 아 피곤하네 몸만 풀고 넘기고, 이런 식으로 비시즌 때에는 클라이밍은 암벽 등반을 많이 해요.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빙벽 시즌 전에는 지구력성 운동을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면서 시작을 해요. 몸을 커팅하는 기간을 가지거든요. 그런 사이클로 1년이 계속 돌아가요. 그거를 지금 10여 년째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 월드 클래스 거의 뭐 항상 탑을 찍으시니까. 아니, 저는 정말 부끄러운 게 이런 턱걸이를 하면 어떤 동호인 여자분들 클라이밍 하신 여자를 봤는데 저보다 턱걸이 2배는 많이 하는 거예요. 저번에 빙벽대에 나갔는데 악력을 재는 거 한번 했었거든요. 예, 일반인이랑 똑같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잘못됐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또 재봤는데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아이스 클라이밍이 우리가 여기도 그렇지만 훈련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비용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이제 원래 제가 노원의 이창현 클라이밍 센터에서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저희들 같이 운동하는 애들이 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다른 회원분들이 와서 운동을 못 해요. 이게 아이스바일이 엄청 예민하고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 한 벽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벽들을 다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회원들이 사용을 못하니까 이게 너무 죄송스럽고 계속 이제 그 벽들도 다 상하고 막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5명이서 이제 같이 돈 모아서 월세 내면서 저희들만의 공간을 이제 만든 거거든요. 교통편이 별로 안 좋아요. 차 없으면 못 들어오는 그런 곳이라서 이게 시골에 어떻게 네. 보면 자체적인 훈련 시설을 네. 스스로 만드신 네. 거다, 그죠? 그만큼 사실 아이스 클라이밍이 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 네,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진짜 그 비닐하우스 공간에 안에 창고로 사용하던 그곳을 이제 저희가 아이스 클라이밍장으로 만들어서 그 정도로 하고 사실 있습니다. 열악한 종목이기도 네. 합니다. 정말 이 운동이라는 게 직업으로 삼으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탑급에 있는 선수가 돼야지 아무 걱정 없이 운동에만 전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첫 단추가 잘 끼워져서 선수로서 롱런을 잘 할 수 있고 좀 후원을 노스페이스에서 받고 있어가지고 다른 선수들보다 더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운이 좋았던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스 클라이밍 선수들이 마음 놓고 훈련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여러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가 있는데 예전에 코롱 스포츠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실내에 빙벽을 얼려서 빙벽장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예산도 안 되고 이제 계속 적자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그런 빙벽장을 이제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줘서 크게만 이렇게 만들어줘도 저희가 운동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원래 여름에 썸머 드라이 툴링 페스티벌이라고
있었거든요. 비시즌기에 아이스 클라이머들이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대회였는데 올해 개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원래 청송군에서 했었는데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이다. 안타깝고 아쉽고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상 경험이 있었고 어떻게 좀 극복해냈는지. 제일 크게 다친 게 시즌이 딱 끝나고 비시즌 들어가면서 슬랩. 그게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20년도 코로나니까 이제 대회도 없잖아요. 네. 열심히 병원 한 몇 번 가고 쉬니까 이게 회복이 돼서 크게 다쳤다고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지금 연도랑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2015년도 9월 7일 날 어깨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다쳤어요. 그러니까 볼더링을 하다가 몸이 붕 뜨면서 팔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견봉이 이렇게 엇나가면서 이 근육과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됐어요. 네, 그때 엄청나게 큰 부상을 입고 찾아갔었잖아요. 네.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쪽이 다치니까 또 이쪽에 가부하가 와요. 그래서 양쪽 어깨가 번갈아 가면서 사이좋게 다 나간 적이 사이좋게. 손가락도 이거는 한순간에 다쳤다기보다 클라이밍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하루에 뭐 8시간씩 홀드를 계속 잡고 그러니까 관절이 단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장시간 고강도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관절이 좀 변형이 왔어요. 한 번씩 추락 잘못하면 무릎도 좀 손상이 좀 오고 해서 여기저기 어깨, 무릎, 손가락까지. 손가락.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아이스 클라이밍 국가대표 신윤선 선수, 김민철 선수를 모시고 이제 아이스 네. 클라이밍에 대한 이야기, 선수로서의 이런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 우리가 이제 클라이밍이 어떻게 선수들이 하는지 실제 모습으로 한번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날려주는 한방익기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오. 자, 이게 아이스 클라이밍에 나오는 피겨풀 발이 없을 때. 기본적으로 사다리 올라갈 때 손으로 올라가지 않아. 진짜 너무 놀라워. 발 미끄럽죠? 이렇게 해서 무릎을 구부려서 대부분 초보자들이 다치는 게 저기 뛰어내리다가 발목 다쳐 오는 경우.